먼저 폴리선입니다. P라인이요. 자, 폴리선이라는 명령어는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거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한 2번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제 나왔냐면 예전에 렉탱글 그릴 때, 사각형 그릴 때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폴리선입니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었냐면 요거 조인 설명할 때요. 이거 조인 설명할 때 기억나시나요? 이 조인을 하게 되면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기억나실까요? 그 폴리라인, 즉 다시 말해서 원래 폴리라인의 명령어들입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로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폴리라인, 자, P라인, 여기는 P라인 명령어가 없네요. 자, 명령어 쓰시죠. P라인, 그 다음에 클릭. 자,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하나로 이어진 선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릅니다. 그러면 속성창이 뜬다고 했어요. 선택하고 나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나오죠. 여기서 선의 굵기를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다시요.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그리고 시작점을 누르고 보니까, 시작점을 딱 누르고 보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아크도 있고 하프 위드도 있고 랭슨, 언드, 위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프 위드하고 위드는 똑같은 말이에요. 위드의 절반이 하프 위드인 거죠. 그냥 위드만 쓰시면 돼요. 위드 0 엔터 10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죠. 자, 클릭,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0 엔터. 어떤가요? 화살촉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지정하고, 자,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1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위드가 시작점의 위드, 끝나는 점의 위드, 이렇게 시작점의 폭, 끝나는 점의 폭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P라인 선택하고,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라는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홀을 그리고, 다시 여기 라인 기능이 있네요. 다시 라인 이렇게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도형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선을 이용해서, P라인을 이용해서 끝까지 그리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끝까지 그려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P-에디트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P-에디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P라인은 우리가 그리는데 방해가 돼요. 아니, 방해라기보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라인 서클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P-에디트나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P-에디트요. P-에디트. 자, 폴리선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들이 뜹니다. 뭐 클로즈, 그럼 도형 닫히고, 오픈, 도형 열리고. 자, 위드, 선의 굵기 지정하고. 자, 여기까지 2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P라인으로 그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P라인 같은 경우는 P-에디트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위드를 조절한다든지 피트 곡선으로 바꾼다든지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꾼다든지 D커브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피트 곡선하고 스플라인 곡선은 이미 여러분들은 알아요. 어디서 공부했냐면 스플라인에서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 기억나시죠? 네, 피트 커브하고 스플라인, CV 커브하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P라인. 자, 그때 20mm로 이렇게 선을 그렸을 겁니다. 20, 자, 20, 제가 20mm짜리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두 개. 자, P-에디트 선택하고 피트 커브, 다시 선택하고 스플라인 커브, 다시 한번 카피. 어떤가요? CV 커브하고 피트 커브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주로 그린단 말이죠.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클을 그리고 다시 라인을 그리고 자, 트림을 하고 그죠? 보통은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죠. 자, 이때 P-에디트 그리고 라인이나 서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니다. 폴리선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one이란 얘기가 하나란 뜻이잖아요. into one 그럼 하나로 포함시키겠습니까? 즉 폴리선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yes. 그러면 지금 선택한 요 선이 폴리선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이 조인이 뚝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과거에는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D를 할 때도 2D를 할 때도 뭘 하든 P-에디트에 조인만 썼어요. 여기 있는 에디트 벌텍스라든지 D커브라든지 뭐 피트나 스플라인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오로지 조인, 위드, 클로즈 요 세 개 썼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따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조인 대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폴리선으로 바뀌는 거죠. 자, P-에디트 선택하고 클로즈. 그럼 도형 닫기. 오픈, 도형 열기. 위드, 선에 굵기. 오로지 요것만 썼습니다. 이 세 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라인, P-에디트에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분해요.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P라인이 분해되니까 라인과 서클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조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조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필렛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필렛하면 필렛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P라인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외곽 있잖아요. 외곽을 옵셋해야 될 때, 중심선들을 옵셋해줬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임의적으로 P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옵셋하면 한 번에 작업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먼저 레이어가 두 개 필요해요. 자, 중심선 하나,
그 다음 단면선 하나, 그 다음 중심선 하나, 그 다음 이름 바꾸기, 중심선, 단면선. 자, 중심선 선택하고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1600, 1900, 4500. 트림, 다시 옵셋 4300, 2400, 3000. 다시 트림, 다시 옵셋 1300, 이때 트림, 다시 옵셋 3300, 그 다음 4000, 그 다음 3600. 다시 한번 트림. 자, 그 다음 여기는 똑같아요. 2400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요 밑으로 옵셋 2100, 그 다음 1200. 그러면 트림을 하게 되면 얘가 이런 모습입니다. 트림, 다시 트림, 자, 이런 모습이죠. 맞습니까? 이때 선을, 자, 바깥쪽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한전 브레이크 선택하고 끊고, 다시 선택하고 끊고. 그럼 여기 선이 끊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끊고, 선택하고 끊고. 그러면 여기 끊어진 거 보이시죠? 자, 조인. 자, 그러면 얘네들 하나로 이어진 거 보이시죠? 자, 확대. 이 안쪽으로 100mm, 바깥쪽으로 100mm. 옵셋 100mm. 그리고 다시 옵셋 100mm. 안쪽으로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그 다음 단열재 120mm. 그 다음 마지막 100mm. 그러면 요렇게가 단면선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럼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옵셋 100mm. 이렇게 100mm씩 옵셋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런 데도, 자, 여기도 미리 조인해 놓고, 여기도 미리 조인해 놓고, 자, 다시 옵셋 100mm. 그러면 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인할 부분들 조인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럼 어떤가요? 벽체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트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림. 이런 거 다 트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손 빠른 사람이 이제 장땡인 거죠. 펜스, 다시 한번 펜스, 자, 여기도 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조인. 그러면 하나로 연결, 자, 연결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렛? 필렛도 안 되고, 조인. 조인도 안 되네. 이거 다 됐던 것 같았는데. 그죠? 원래 이거 조인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안 되면 선을 당겨 가야 되나요? 조인? 왜 조인이 안 될까? 아, 저기 때문에 그렇군요. 필렛? 얘가 저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시 조인. 마찬가지 여기도 떨어져 있죠. 자, 분해하고 조인. 하나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뭐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네요.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는 다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은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릴 때 쓰는 게 다중선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ML 스타일에서 다중선을 만들고 M라인에서 그리고 그 다음 ML 에디트에서 수정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ML 스타일 혹은 M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게 나온 지 좀 됐어요. 거진 한 2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명령어가 끝났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에러라기보다는 얘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M라인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다 분해해서 그냥 작업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멀티라인 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끝에 가서는 반드시 분해하고 익스플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듯이 트림 익스텐드, 필렛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자, 보시죠. 제가 프리즈 걸고 얘를 지웠습니다. 자, 중심선만 제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중심선만 남겨놨습니다. 이 중심선들 전부 다 분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겨놓으시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로가 10mm 갈 동안 높이가 3.5mm 올라가는 그러면 이렇게 사선이 그려지죠. 그 사선의 기울기 처마 나옴 벽체 중심에서 550mm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반자 높이 몇 번 얘기했었죠. 천정 혹은 천장 실링 요거 반자 이렇게 되는데 반자 높이 2400mm로 하고 처마 반자 설치하세요. 그 다음 목재창호로 하되 창호는 목재창호로 하되 이중창인 경우 외부는 알루미늄 샤시로 하세요. 그 다음에 온수파이프 온돌 난방 해주시고 그 다음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표현하세요. 그 다음 현관 상부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은 현관 상부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라든지 캐노피 같은 건 안 그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기타 각 부분의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세요. 그럼 여기서 1, 2mm 틀려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양만 맞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양만 맞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선의 통일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선 정리해서 씁니다. 흰색은 0.3mm, 노란색 0.4mm, 빨간색 0.2mm, 녹색 0.2mm, 하늘색 0.3mm, 파란색 0.1mm. 해칭선이 0.1mm란 뜻이에요. 단면선이 0.4mm. 그 다음에 흰색과 하늘색이 중간 굵기죠. 그 중에 인면선이 흰색, 하늘색은 문자, 치수 문자를 하늘색으로. 그 다음에 녹색, 마감선, 그 다음 빨간색, 중심선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선홍색이 빠졌죠. 그죠? 선홍색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선홍색이 단열재를 이렇게 표시해요. 선홍색이 단열재인데 실무에서는 선홍색을 단열재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선홍색이 빠져 있어요. 요것만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치수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볼까요? 명기되지 않은 조건은 건축법, 건축 구조 및 제도 원칙에 따릅니다. 이런 내용들. 수시로 저장하세요. 오토세이브 하라는 얘기죠. 오토세이브는 10분의 1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의 구조 및 상세나 글씨 등은 사전에 블록으로 설정해 지체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어디서 다른 데다가 블록 같은 거 다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는 그건 컨닝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표제란이고 수험번호, 이름, 감독자 확인만 있으면 되고, 테두리 여백은 10mm로 합니다. 그리고 도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도면을 지금부터 그릴 건데 지금 이제 제 칠판에다 쓸 거예요. 자, 다시 보시죠. 캐드로 돌아가서, 자, MS 스타일, 멀티라인 스타일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만들 때 사용하는 게 new,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게 modify. 자, 만들어 볼까요? new 스타일이네요. 제가 벽 언더바 200mm 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스타트 위드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선을 복제해서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요 스탠다드를 복제해서 만드는 겁니다.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주석이죠. 벽 200mm. 여기 내벽이죠. 내벽 200mm. 그 다음 여기 캡 부분 무시하시고, 여기 필 부분 무시하시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무시하시고, 즉 왼쪽 부분 다 무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선택을 하면 바로 여기 값이 나와요. 선택을 하면 여기 옵셋 값이 나옵니다. 이때 컬러하고 라인 타입도 무시. 왜냐하면 이건 레이어에서 조절할 겁니다. 컬러, 라인 타입 다 레이어에서 조절할 거예요. 선택하고, 자, 벽의 두께가 200mm죠. 내벽은 200mm죠. 1.0 비쌓기 하라 그랬으니까 중심선에서 마이너스 200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러면 200mm죠. 자, 선택하고, 자,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 다시 한번 클릭, 플러스 100. 자, 그러면 값이 고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쳐보시죠. 자, 이렇게 고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New 버튼을 누를 건데 여기 보시면 스타트 위드가 이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복사할 거냐 이거죠. 내가 이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벽 200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벽 420이라고 했습니다.
외벽이란 뜻이죠. 자, continue.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description. 외벽 420mm. 자, 근데 중간에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맞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칠판에 그려진 듯이 단열재와 외벽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add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로에 선이 만들어지죠? 이거 델키 누르면 삭제돼요. 이렇게 추가, 삭제. 자, 선택하고 220 다시 추가하고 320. 그러면 전체 선의 모습이 완성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놓고 오케이. 그러면 선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제가 420을 세커런트 했습니다. 그럼 삭제가 안 돼요. 여기 삭제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삭제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현재 내가 작업할 거예요. 그랬는데 삭제가 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M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M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여기 이렇게 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Justification 탑으로 잡혀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란 단어가 이제 앞으로 몇 번 나올 건데 무슨 뜻이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 맞춤. 위치가 탑으로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넘어가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스케일이요. 스케일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 스케일 값을 바꾸셔야 돼요. 그 아래 스케일 있죠? 자, 질문. 얼마로 바꿔야 될까요? 이게 이제 종종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엉뚱하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요. 종종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려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케일은 1이 1대1이죠. 그죠? 이게 1대1인 거죠. 이러면 1대0이 돼버린 거죠. 안 그려집니다. 0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종종 여기를 스케일 값을 0으로 놓고 선을 그려요. 근데 선 안 그려지거든요. 왜냐면 1대0이니까. 그러니까 그려놓고 이제 불러요. 선생님 안 그려져요. 왜 안 그려지죠? 그리고 딱 보면은 스케일이 0으로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얼마로 바꾸시라고요? 1이요. 그래야 1대1로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려졌어요. 다시 멀티라인 스타일 딱 들어왔더니 여기 모디파이도 안 되고 이름 바꾸기도 안 되고 이거 그려졌는데 그려졌다고 수정도 안 되고 이름 바꾸기도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보통은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여기서 선의 간격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선의 간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해서 여길 딱 수정하면 얘도 자동으로 수정되게 하길 원하는데 기술이 거기까지 안 갔어요. 테크닉이 거기까지 안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네, 이렇게 도면을 그렸잖아요. 근데 모디파이하고 리네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렸기 때문에.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모디파이하고 리네임이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를 수정하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420이 아니라 5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가 520으로 짝짝짝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좀 이름 바꾸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발달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 이해되셨나요? 이미 한번 그려지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지우거나 분해해 버리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화면상에, 그러니까 도면에 그린 것들을 지우거나 아니면 익스플로드, 분해해 버리거나, 그럼 없는 게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도면상이 없어지면 얘는 수정도 가능하고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 이해되셨나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멀티라인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이 눌러보니까 탑 제로 바툼입니다. 탑은 제일 끝값, 이렇게 플러스 중에 제일 끝의 값이 탑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바툼은 마이너스 값들 중에 제일 아랫부분. 그러면 뭘 놓고 써야 돼요? 제로요. 제로가 0이 되는 지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이어를 단면으로 맞추고, 자, 멀티라인.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자, 보세요.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앞뒤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어때요? 제대로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이 동시에 4개가 동시에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은 클로즈. 어떤가요? 훨씬 더 쉬워진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멀티라인.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멀티라인.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2개 만들었잖아요. 벽 200하고 벽 420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면 돼요. 벽 언더바 200. 스타일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누굴 쓸 수 있어요? 200짜리 벽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멀티라인에 들어가면 여기서 스타일을 바꿀까요? 아니죠. 어디서 바꿔요? ML 에디트에서 가능합니다. 아이고, ML 에디트래. ML 스타일에서 선택하고 세커런트.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멀티라인이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ML 스타일 선택하고 세커런트. 그러면 선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멀티라인 스타일에서 벽 언더바 420 바뀐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스타일에서 벽 언더바 200.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작업하는 스타일 바꾸는 방법은 2가지예요. ML 스타일에서 세커런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M라인에서 스타일 명령어 통해서 스타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W200으로, 그러니까 벽 200으로 바꿔보시죠. 나머지도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그려져요. 다 그렸네요. 그죠? 근데 멀티라인은 딱 여기까지예요. 멀티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 쓰면 나중에 곤란한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ML 에디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ML 에디트, 다중선 편집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멀티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벽 언더바 420.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렸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3개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씩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2개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2개가 똑같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 막힌 교차, 막힌 T, 오픈 클로즈, 오픈 T, 그러니까 열린 교차, 열린 T, 그다음 머지 클로스, 머지 T, 합병된 T, 합병된 교차. 자, 보세요. 제가 여기부터 해보죠. 자, 클로즈 크로스입니다. 선택하고 선택하고 어떤가요? 여기 닫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세로를 1번으로 선택하고 가로를 2번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번, 2번. 여기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머지 클로즈. 가운데가 다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 클로즈 T, 남을 부분. 이렇게 있으면 남을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삭제될 거예요. 남을 부분 클릭하고 통과할 부분 클릭하고, 그럼 여기 막혀 있고 여기는 삭제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오픈 T, 남을 부분을 클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남겨져 있죠? 여긴 지워졌고, 근데 여기 오픈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머지 T, 남고 통과하는데 여기 다 머지된 거,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걸 쓸 거예요. 요걸 써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그 다음 코너 조인, 남길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남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쳐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자, 에디트 버텍스가 있고 딜리트 벌텍스가 있습니다. 이 벌텍스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M라인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진 점들 보이시나요? 여기 구부러진 데들, 요걸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란 뜻이에요. 점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선들이 구부러진 위치들이 만들어지죠. 네, 그걸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ML 에디트에 보시면 이 딜리트 벌텍스는 이 정점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에디트 벌텍스는, 그러니까 add 벌텍스는 정점을 추가한 겁니다. 제가 3번 클릭했어요.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ML 에디트, 딜리트 버텍스. 자,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이 그립 있죠? 이 그립이 벌텍스의 위치입니다. ML 에디트, add 벌텍스. 자, 한번 클릭합니다. 추가된 거 보이시죠? 다시 에디트,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커트 싱글. 내가 클릭한 지점을 이렇게 한 줄 잘라내는 거, 이걸 커트 싱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트 올,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여긴 싱글로 잘라낸 것, 요건 전체 잘라낸 것.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웨일드 올 2개 클릭해주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조인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 쓰면 돼요? 여기 머지 T를 쓰시면 돼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이렇게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이렇게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안 했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 에러가 나요.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저도 똑같이 이걸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땐 나고 어떤 땐 안 나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그 다음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여기 에러 난 거 보이시나요? 에러 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남기고 통과하고. 그랬더니 여기서 에러 났어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무시. 이해되시죠? 이런 건 무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여기도 에러 났죠? 무시. 어떤 땐 이게 안 나요. 어떨 땐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또 어떤 땐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 이럴 때 에러가 나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어떤 땐 에러 나고 어떤 땐 에러가 안 나고.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분해요. 전체 분해.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나머지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도 필렛으로 마무리. 나머지 여긴 조인. 여기도 자, 조인. 그러면 선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